자, 오만과 편견은 주인공들의 오만함과 편견에 의해서 생기는 에피소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소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일단 이 오만과 편견은 줄거리는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 이야기고 두 남녀가 결혼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그린 소설인데,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지점은 그 두 남녀 사이의 사랑 싸움, 사랑 전쟁, 격정적이고 치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뭔가 사랑이란 감정이 힘들면, 어쨌든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이 힘들면 포기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치열하게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또 수치스럽고 여러 가지 역동을 그 두 사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관심이 없고 정말 마음이 가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치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치열하고 아주 솔직하고 서로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막 가하고, 그 스크래치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혼자 내면의 시간을 가질 때 너무나 아프고, 또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 자신의 어떤 내면을 살펴보게 되는, 그로 인해서 서로 용서하고 또 이해하게 되고 사랑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입니다. 러브 스토리 너무 좋았었어요. 주변 인물들도 있죠. 뭐 빅미 씨며 뭐 첫째 언니며 가족이며 여러 가지 인간 구성과 어떤 요소가 있는데, 저는 이 다하 씨와 엘리자베스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는지, 어떤 운동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생산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다하 씨는 참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도 못지 않아요, 사실.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피력합니다. 당돌함에 다하 씨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오만과 편견으로 각자는 또 각자의 허영심을 바라보게 된다고 작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허영심 대 허영심이 만난 거죠. 그 허영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연인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그냥 외모 안 보고 사람의 됨됨이를 봐, 성품을 봐. 과연 진짜 그럴까요? 자신의 허영심을 발견하려면 내가 가장 먼저 배제했던 것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재력 필요 없어. 나랑 말만 통하면 돼. 과연 그럴까요? 가장 원하는 것이 재력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반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혼, 그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관계, 결혼이라는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멋모를 때 가야 되는 것이 결혼이고, 콩깍지가 씌었을 때만이 갈 수 있는 게 결혼이다. 이게 벗겨지기 시작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내 이상향과 또 내 어떤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고려하고 따지고 들면은 결혼은 못하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신중과 또 신중을 기해, 신중에 신중을 가야 되는 건 거죠. 이래서 제가 결혼이 늦어지나 봅니다. 너무 신중하면 못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너무 완벽한 그 이상형은 있겠죠. 근데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각자의 환상이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나한테 없는 부분을 이 사람이 채워줄 거라는 기대도 있고 또 환상도 있고. 근데 결혼 전에 깨져야 될 환상과 찢어져야 될 환상은 있는데 또다시 환상을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상이 없으면 욕망하지도 않고 꿈이 없고 그냥 살 것 같아요. 여전히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상상과 환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결혼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아니면 결혼은 미친 짓일까요? 결혼까지 골인한다는 것은 아주 신명나게 싸울 대상을 만났다는 거. 저 사람과 나의 바닥까지 보여줄 정도로 끝장나게 싸울 줄 아는 대상을 만났을 때 아마 결혼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과 끝장나게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끝이 어딘지는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건강한 논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논쟁이 일어난다는 것, 그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과 솔직한 감정과 솔직한 역동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그렇게 논쟁을 굉장히 불안하지만 불편하지만 그 논쟁을 이어가고 싶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혼이라는 건 언어 운동이죠. 언어죠. 언어를 맞춰가는 거죠.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았던 언어의 문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언어의 문화, 이 두 문화권이 충돌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솔직한 언어 운동이 어떤 결과물, 어떤 생산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 찢어지게 되죠. 아, 내가 이런 환상을 저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환상이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바람들이 있었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강요하고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솔직한 대화, 솔직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눈앞에 있는 대상으로 하여금 생기는 나만의 환상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찢어지고 생기고, 찢어지고 생기고, 생기고 찢어지고, 이것이 결혼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고 논쟁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주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언어적인 어떤 투쟁과 언어적인 그 어떤 논쟁을 얼마만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이 갈등스럽기 때문에 아마 고려하고 아직 용기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없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의 그 과정 중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투쟁했다라는 증거이니까요. 네, 오만과 편견을 저는 이렇게 읽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만과 편견을 읽어보면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남녀가 투쟁하고 또는 어떻게 솔직해질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사유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게 했던 좋은 고전 소설이었습니다.